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도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에 김용현 전 법무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이른바 감치 재판을 열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판부를 향해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공수처에서 봅시다, 또 해보자는 거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을 고소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보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네. 뭐 피고인들이 화가 나서 뭐 재판장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옆에 변호인들이 오히려 말리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참 드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이 그 변호인들이 진정을 하라, 여기는 그런 데 가는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김용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글쎄요, 저 지금 두 분의 변호사는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인 그 재판이다라고 규정을 지금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는 내란 수사가 곧 내란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들의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를 법정에서 한다. 실제로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규율 문제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 김용현 장관 변호인이니까 내가 여기 좀 들어가야 되겠소. 이렇게 이진관 부장판사도 물론 좋은 얘기를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약간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그런 쌍방간의 어떤 그 공방인데요. 이하상 변호사의 그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이분이 자유통일당의 전신이죠. 국민혁명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선 경선 후보까지 했던 이른바 정치에 매우 관여를 했던 분이시죠. 이름도 원래는 이하상이 아니었는데 카톨릭 순교자 정하상 선생의 이름을 기리고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평균적인 변호사하고는 관계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감치 결정이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현직 이 판사가 내린 결정, 이것을 변호인이 정면으로 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게 볼까? 절대 이 변호사와 김용현 장관한테 우호적인 그런 정서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박지영 의원님,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전에 이렇게 좀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들이 자신이 변호하는 이제 피고인들에게도 불이익을 끼칠 뿐더러요. 사실 법조 전체에 대해서 이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 권위를 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요,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의 원인 제공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기현 판사가 재판정 운영하는 거 보십시오. 이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저런 이야기들을 해도 웃으면서 다 넘어가지고 스스로 권위를 해치니까 저런 분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이진관 판사만이 그나마 이 법조의 권위를 지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피고인이 변호사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 대한변협에서도 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이게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지난주에 법정 모독 발언을 해서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2명에게 나가라라고 하고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감치 재판을 받았고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이 변호사들이 신원 진술을 안 하니까 신원이 특정 안 된다, 절차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석방을 시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진강 부장판사가 당시 못했던 중단됐던 이 집행을 다시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시 감치 비공개 재판에서 또 재판장을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런 모독 발언을 해서 이에 대해서 추가로 또 감치 결정을 또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 위원님. 그러니까 감치를 기존에 했던 건 재집행한다는 거고 추가로 그 감치 재판 받을 때 모독 발언한 거 또 감치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추가 감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미 20일 감치 결정은 나와 있는 상태고 집행만 중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선뜻 납득이 어렵죠.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변호사 이름도 알고 특정하고 뭐하는 활동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어쨌든 형식적 법 절차에서는 이름과 신원이 완벽하게 특정돼야 된다는 요구를 서울구치소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지만 아마 중앙지법에서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아마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추가적인 어떤 법적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정은 가끔 있습니다. 거칠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감치 결정을 받습니다. 감치 결정은 법정 질서를 소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질서 회복을 위해서 일단은 감치 이 재판을 하겠다는 이유로 유치해 놓고 끝나고 나서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질서 있게 앉아서 재판에 임하면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하성 변호사 등 이분들은 지난 이 김용현 그때 내란 재판 과정에서부터 실제 법정 모독, 모욕, 소란 등 행위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김용현 장관 관련해서는 증거를 탄핵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용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결국 구속기한을 도과시키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른 활로를 찾아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통할 리 없다. 결국 이렇게 갈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김용현 장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구속기한은 연장될 거고 다른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재신청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본인들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